안녕하세요, 커니타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라면 나는 어떤 서사를 갖고 있을까를 주제로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나요? 그럼 구름을 놓아볼게요. 먼저 빨간 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구름님들은 하얀 뱀이라는 동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동화를 설명드리자면 왕에게 항상 받쳐지던 뚜껑 덮인 접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접시를 왕이 모두가 나간 후에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 접시를 계속해서 갖다 드리던 신하는 이 속 내용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따로 그 접시를 빼돌려서 뚜껑을 열어보니 흰 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흰 뱀을 보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그러자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신하는 이 흰 뱀을 먹음으로써 얻게 된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시련들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공주와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로 간략하게 줄거리를 추려볼 수 있는데요. 이 동화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흰 뱀을 먹음으로써 다양한 동물들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 이해 속에서 오는 사랑과 보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동화 속의 주인공인 만큼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탁월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동화 속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서사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성향과 스토리를 새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은 이 두 장 모두 고요하고 차분한 마음을 뜻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와도 차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함으로써 정화시키는 힘도 갖고 계신데요. 동화 속에서는 이 흰 뱀을 먹고 신하가 다양한 동물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생기셨을 때 주변을 깨끗이 하고 그 속에서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차분한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강하고 열려있는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황소가 눈으로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면서도 이 모든 상황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이 합쳐져서 결국 에너지를 확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확고하게 생각이 바로 잡히면 이 모든 힘을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서사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이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영원으로 시작해도 결국에는 크게 성장하고 원하는 방향을 모두 이뤄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은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여러분은 이를 잘 극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신하가 정말 다양한 풍파를 겪고 공주와 사랑을 이루듯이 빨간 구름님들은 마음을 나눈 상대와 책임감을 다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이뤄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동화 속에서는 흰 뱀을 먹어서 다른 동물들이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성향 자체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고 한번 선택했을 때 그를 향해서 집중하고 돌진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해를 동반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도 지키고 여러분을 공격하던 어떤 것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서사는 누군가를 이해함으로써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이해를 통해 여러분이 처음에는 희생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보상을 얻게 되는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빨간 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2번 분홍 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분홍 구름님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라면 오누이 속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오누이라는 동화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의 학대에 못 이겨서 이제 오누이는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숲속을 헤매게 되는데요. 마녀였던 계모가 샘물에 마법을 걸어놔요. 동생은 이 물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빠는 갈증을 참지 못하고 이 물을 마시게 되고 결국 사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사슴이 된 오빠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요. 어느 날 눈에 띈 사슴을 보고 왕은 오누이가 살고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동생을 보게 된 왕은 아름다움에 빠져서 청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변환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슴으로 변한 오빠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동생의 모습을 여러분에게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화 속 스토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이 동화 속의 주인공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서사를 그려나갔고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을지도 함께 봤어요. 여러분의 성향 중에 이 첫 번째 카드는 업을 상징하는데요. 이 카드는 인생의 목적과 함께 흐름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동화 속에서 오누이가 함께 숲으로 들어온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었고요. 샘물을 마시고 사슴으로 변한 오빠를 돌보는 것도 여러분의 일종의 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업을 여러분은 거부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오빠를 돌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아름답게 계속 상황을 이어나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어떤 상황이든 당차게 이겨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샘물을 마시지 말라고 오빠에게 조언을 했을 정도로 조금 예리한 눈과 직관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성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동화 속에서의 동생은 오빠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각되어 나왔지만 여러분의 성향에는 이렇게 최선을 다한 여러분께 결국에 좋은 기회가 다가왔고 이 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흐름에 따라 맞춰오면서 여러분은 결국 얻고 싶은 것들을 얻게 될 수 있고 이 사람의 외형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 자체로 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동화 속 서사도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죠? 샘물을 마심으로써 오빠가 사슴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마시지 말라고 했으나 결국 마셨고 그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슬픈 일이 다가왔지만 결국 그를 이겨내고 나아가서 행복한 두 사람의 삶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동화 속의 스토리의 결말이 어찌 됐든 여러분의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오빠의 모습도 사랑하고 끌어안으며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내 행복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홍 구름님들은 어떠한 일을 마주했을 때 그대로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는 사람들과 모습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 본질을 꿰뚫는 분이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을 모두 극복하고 스스로의 자아를 찾게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홍 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연두 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연두구름님이 동화 속 주인공이라면 동화 백설공주의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요. 그냥 백설공주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기보다 더 세분화해서 독사과 부분이 나오는 백설공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키워드는 질투라는 키워드예요. 계모인 왕비가 백설공주를 질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독사를 준비하는데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이 독사가 부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이 사과라는 과일에 있는데요.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지 않으려고 하자 놈으로 변한 계모가 백설공주와 사과를 반반 나눠서 먹게 되는데요. 독이 묻은 부분을 백설공주가 먹게 되면서 기도가 막혀 죽게 되죠. 이 이야기에서 누군가에게는 음식 섭취로 영양 공급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동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성향과 어떤 서사의 스토리를 갖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연두그룹님들은 누군가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백설공주에게 이 사과를 먹이기 위해 마녀인 왕비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진실을 찾아내야 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거짓이 있나 판별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는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왕비가 질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백설공주를 죽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굉장히 아름답고 빛이 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카드도 소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하고 어떤 말이든 진실을 판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여러분이 어떤 스토리의 서사를 갖고 계신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스토리에서는 여러분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칼을 빼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을 죽음에 맞이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그치지 않고 극복해 나가게 되고 결국 다시 여러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명예는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여러분이 쉽게 믿고 현혹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생각보다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게 너무 많기 때문일 수 있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받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는 분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원래의 스토리에선 피하지 못하고 타인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게 되지만 여러분의 스토리에선 여러분이 다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모습이에요. 원래 스토리라면 백설공주는 여왕이 되었겠지만 여러분은 이 상황을 스스로 극복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를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노모로 변한 왕비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지만 현혹에 속지 않고 이 상황을 순순히 당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노모는 다시 돌아가게 되고 여러분은 이 상황을 차근차근 극복하고 결국에 여러분이 다시 왕자를 되찾게 되는 서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상황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낼 수 있는 힘도 가지신 분으로 보입니다. 원래의 동화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서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두그룹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4번 파란그룹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그룹님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라면 럼펠스틸스킨 동화 속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동화 속 스토리를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앗간 주인이 자신이 잘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딸이 지프로 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허풍을 떨게 돼요. 그런 재능을 높이 사서 임금님과 딸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짚을 물레로 돌려서 금을 만들 수 없었지만 인프가 나타나서 이 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금을 만든 그녀를 보고 왕은 굉장히 흡족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탐욕스러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프로 가득 찬 방으로 딸을 데려가서 또 금을 만들어내라고 말을 하죠. 이번에도 인프의 도움을 받아 딸은 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프의 도움을 받다가 결국에 이 인프의 이름인 럼펠스틸스킨을 말하게 되면서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로 간략하게 추려볼 수 있는데요. 이 동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고 어떤 서사를 갖고 있을지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 자신의 부모가 짚을 물레로 돌려서 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소리로 인해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동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여러분께 다가온 인프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돼요.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든든한 동반자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인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프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후원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를 했어요. 이름을 맞추라고 하고요. 이름을 마지막 날까지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의 부인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인프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게 되겠죠.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의 서사를 봤을 때도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금을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는 중에 금도 얻게 되고 임금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긴 하지만 인프의 이름을 맞추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운 순간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여러분이 이 럼펠스틸스킨의 이름을 말하게 되죠. 그 후에 상황을 봤을 때 인프는 사라졌지만 임금이 주는 호의나 사랑에 여러분은 그다지 반응하지 않는 스토리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금을 실제로 만들어냈고 왕비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그다지 여러분께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내적으로 많은 성장을 얻게 되는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파란 구름님들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고 타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스토리로 볼 수 있고요. 공정하지 않은 계약에는 책임을 다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고 스스로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는 서사로 볼 수 있겠네요. 가장 다사다난하고 많은 혼란 속에 계시지만 결국에 이를 극복하고 여러분만의 길을 가게 되는 서사라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신념을 얻게 되는 서사로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파란 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보라 구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구름님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빨간 망토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빨간 망토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음식과 과일을 할머니께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그 길에서 만난 늑대는 빨간 망토를 잡아먹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할머니를 먼저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인 척 위장을 하고 빨간 망토도 함께 잡아먹게 되는데요. 사냥꾼이 배가 불러서 자고 있는 늑대의 배를 갈라 할머니와 빨간 망토를 모두 구출하고 돌로 가득 채워서 결국 벌을 주는 스토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빨간 망토의 주인공이라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떤 서사의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은 두려움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어머니의 심부름이긴 해도 숲속을 혼자 걸어가야 하고 늑대가 나타난 상황이 두려웠을 텐데 두렵다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늑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직관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토리에선 사냥꾼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스토리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서사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늑대를
컨트롤하고 결국에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많고 과일이나 음식들을 가지고 할머니를 뵈러 가게 되죠. 이렇게 가면서 늑대가 나타나지만 이 상황을 잘 극복해냈고 결국 늑대를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컨트롤하여 할머니도 구출해내는 서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냥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명확한 의사소통과 조화를 통해 이 상황을 이겨내는 걸로 보입니다. 이 카드가 단순히 늑대가 배가 불러서 자고 있는데 배를 가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 늑대와 교감을 하고 혹은 늑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성숙하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캐릭터이신 것 같습니다. 이 카드에서 말하는 빨간 망토는 통과 의례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빨간 망토인 소녀가 커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한 고난들을 통과 의례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외모에 속지 말고 성숙한 시각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선 성숙한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이렇게 직관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조화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성숙하게 극복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람쥐가 약간은 어리석은 모습을 상징하기도 해요. 욕심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죠. 늑대가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런 늑대를 잘 달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신 것 같아요. 기존의 빨간망토 원작에서는 사실상 빨간망토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 행동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사냥꾼의 도움을 받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서사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많은 부분이 성장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진취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어떤 것에 있어서 겁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만 얻는 게 아니라 아무리 위험한 야수나 맹수여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는 성숙한 면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벗어날 때 우리는 다양한 미덕과 덕목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화로움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우치게 되는 서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강한 에너지를 갖고 계시고 이만큼 성장할 정도로 성숙한 모습까지 얻게 되는 서사의 주인공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므로 마음에 드는 내용만 쏙쏙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라구름님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구름님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화 속 주인공을 통해 기존의 서사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서사도 함께 봤는데요. 재미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